in order for calculate the beta and the C, and we saw that how to separate beam from slab. We have two cases for H beam, and the two cases the beam in the middle spans. We have here long distances as considered as a Y, whereas short dimensions considered as a X. So they are all same for the H case and the mid case, and we use this formula to calculate beta, and we saw that in previous calculations. Also, one more thing is when we calculate alpha is a effects of beam stiffness on diffractions and distribution of moments. Okay, alpha represents the effect of the beam stiffness on diffractions and distributions of the moments. And the alpha is calculated divide 4EI over L, that is called the fractional stiffness of the beam by the fractional stiffness of the slab. When you do calculate the stiffness, fractional stiffness of the slab, you calculate for width of the slab bounded by laterally by the center lines of the adjacent panels on each side of the beams. 여기서 이제 4EI가 우리가 fractional stiffness라고 부르는 거죠. 빔의 4EI를 슬라브의 4EI로 나누는데요. 이때 이제 슬라브의 4EI는 이제 우리가 슬라브의 폭에 대해서 우리가 구합니다. 할 때 슬라브의 폭에 대해서 구할 때는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이제 이 슬라브의 패널 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만일에 이 인테리어 이제 빔이 없으면은 이게 0이 되겠죠. 우리가 본 대로. 근데 인테리어 빔이 생겨버리면은 이제 우리가 fractional stiffness가 이제 4EI over L을 우리가 구조 해석에서 배웠죠. 구조 해석에서 우리가 요 텀을요, 요 텀을 fractional stiffness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의 fractional stiffness에다가 슬라브의 fractional stiffness로 나누는데, 이때 슬라브의 stiffness는 우리가 이렇게 보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이 bounded laterally by the center lines of the adjacent slabs panels on the each side of the beam. 그러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그죠? 요만큼하고 요만큼. 여기 이제 슬라브의 폭이 되는 거죠. 그죠? fractional stiffness를 계산하는 폭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빔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한 우리가 fractional 4EI over L을 계산하고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S를 붙일까요? 슬라브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거는 이제 4EI over L인데 요거는 이제 빔이죠. 이렇게, 그죠? 빔이고. 근데 이제 콘크리트면은 이제 ES하고 EB는 같겠죠. 콘크리트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만일에 인테리어 빔이 없으면 우리가 예제에서 봤듯이 이걸 0으로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제 Direct Design Method에 의해서 주열대하고 중간대 작동하는 모멘트를 다 구했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이렇게 도식화하면 이렇게 되겠죠. 도식화하면은, 자, 이 그림의 뜻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요. 그림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 그 주열대가 어디로 지나가죠? 주열대는 일로 지나가죠. 그죠? 여기로. 여기에 주열대가 되겠죠. 그죠? 여기에 주열대가 되죠. 주열대. 그러니까 여기 이제 칼럼 스트립이 되는 거죠. 칼럼 스트립. 그 다음에 이제
미드스트립, 미드스트립. 주간대라고 그러나요? 미드스트립. 이 부분은 모멘트가 좀 작았죠? 그죠? 분배가 돼가지고 나눠졌죠? 미드스트립. 그런데 얼마큼 차이가 났냐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차이가 났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은 이제 내부 경관에 부모멘트, 중모멘트가 있는데 주올 때 주간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 스팬, 외부 스팬,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칼럼 스트립, 여기에 미들 스트립. 여기 칼럼 스트립, 미들 스트립.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76.9가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 칼럼 스트립에. 칼럼 스트립에. 여기 이제 칼럼 스트립의 모멘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칼럼 스트립의 모멘트가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미들 스트립의 모멘트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모멘트가 나오면요, 모멘트가 나오면은 M 이꼬 어떻게 AS FI D 마이너스 2분지에 요거 공식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슬라브는요, 폭 1m에 이제 빔으로 보는 거죠. 빔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 공식 기억나시죠? RC1에서. 그쵸? RC1에서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요 칼럼 스트립 요 모멘트를요, 아까 봤던 모멘트가 얼마였죠? 예를 들어서 external span의 positive를 한번 볼까요? external span의 positive 여기죠? 여기에 칼럼이 76.9, 칼럼 스트립이 76.9였죠. 여기가 가운데가 칼럼 스트립이 positive가요 76.9였어요. 그죠? 여기 이제 칼럼 스트립. 빔 미들 스트립은 아까 얼마였어요? 51.2였어요. 51.2. 여기 51.2. 여기 51.2. 색깔 바꿔봅시다. 여기가 51.2. 51.2인데 미들 스트립은 두 군데가 있죠.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51.2. 이렇게 모멘트가 나눠지죠. 76.9 하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냐? 아까 얼마 나왔어요? 이 길이가 우리가 예제에서 가면은 칼럼 스트립의 폭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폭이 5.4가 나왔죠. 그렇죠? 전체 5.4가 나왔죠. 그래서 칼럼 스트립의 폭은요, 이 폭은 작은 경관의 4분의 1, 4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 미니멈의 2분의 1이 되겠죠. L 미니멈의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문제로 오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L 미니멈이 이제 아까 이 5.4로 본다면요. 그러면 이제 이 칼럼 스트립의 폭은 얼마가 되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2분의 1이니까 2.7m가 되는 거죠. 그죠? 나머지 여기 이제 2.7의 반은 여기에 있는 미들 스트립의 폭이 되고요. 나머지 여기는 이제 또 아래쪽에 여기 2.7 나누기 2. 그렇죠? 나누는 방법을 알겠죠? 간단하죠? 이렇게. 그래서 칼럼 스트립의 폭은 요 폭은 L 미니멈의 2다. L 미니멈은 이변 중에 작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4가 작으니까요. 5.4를 2로 나눈 2.7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 모멘트, 76.9의 모멘트, 여기 작용하는 76.9의 모멘트는 요 2.7m에 대해서 배근을 하면 되고요.
여기 51.2 나누기 2 이 부분은 이제 2.7 나누기 2 하면 이제 1.35죠. 1.35 폭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간단하죠?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이제 전체적인 모멘트, 칼럼 스트립에 가는 모멘트는 칼럼 스트립에 폭 내에 집어넣는다.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다. 요거는, 요 폭의 크기는 L 미니멈, 작은 변의 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밖에 가는 미들 스트립에 가는 모멘트는 반으로 나누어서, 그죠? 여기 반, 여기 반. 또 여기도, 이 폭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나머지 5.4에서 2.7 뺀 나머지 2.7. 그죠? 5.4에서 2.7 뺀 나머지 2.7의 반. 1.35m의 폭에 대해서 설계를 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도 보니까 L2가 작다 그랬죠? 예, 제가 설명드린 대로 L2가 작다. 그래서 주요대와 중간대, 칼럼 스트립과 미들 스트립의 폭은 작은 놈을 사용한다. 그래서 반을 나누는 것이 일단 칼럼 스트립으로 가고, 또 그 나머지의 반을 또 나눠서 각각의 미들 스트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제 설명을 잘 이해를 못하면요. 이 문장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죠. 근데 뭐 이해가 안 될 게 없죠. 다 설명드렸죠. 여기서. 비디오를 몇 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틀려버리면 잘 풀어놓고 마지막에 틀리는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칼럼 스트립을 설계한다라고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죠? MU는 이제 하중 개수 하중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1보다 큰 그런 안전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슬라브의 공칭 모멘트죠. 공칭 모멘트라 그러죠. 노미널 모멘트. 그래서 공칭 모멘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칭 모멘트. 그래서 이 공칭 모멘트는 이제 P 팩터를 곱해주죠. 스트렝스 리덕션 팩터. 그죠? 1보다가 작은. 왜 그러죠? 안전하게, 안전율 개념으로. 그렇죠? 안전율 개념으로. 그래서 P 팩터가 반드시 들어간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철근 양을 구하는 거죠. 그럼 철근의 항복강도 주어질 거고요. A는 콘크리트의 압축 블록의 크기. 자,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요건 전부 다 RC1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죠. 우리가 RC1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뭐 다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뭐 진도가 산더미죠. RC2가. 그렇죠? RC1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그야말로 RC1에서의 기본이죠. 기본. 별표 5개. 하고 5개 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혼동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RC1으로 돌아가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RC2는 모든 내용이 모멘트까지 구합니다. 또 이 안에 들어가는 설계는 RC1에서 배운 그 내용을 준용을 합니다. 자, 꼭 복습을 해 놓으세요. 여기서 이렇게 철근량을 구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모멘트에 대해서 철근량이 나오면은요, 여기 이제 뭐 다이아미터, 철근 다이아미터를 13mm, 뭐 16mm, 19mm, 22mm 어떤 걸 쓸 것인가에 따라서 철근의 개수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철근의 개수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철근의 면적이 나오죠. 이 철근 면적은 철근의 직경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뭘 시작했죠? 아까 외부 스판에, 그죠? 외부 스판에 정 모멘트 가지고 했죠? 여기 있네, 그죠? 이 숫자 기억나네요? 그죠? 외부 스판의 정 모멘트인데 주요일 때 아까 이거였죠? 그리고 아까 또 외부 스판의 정 모멘트, 중간대 모멘트, 미들 스트립의 모멘트, 이것도 기억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AS를 구해서 개수를 보면 12대, 그죠? 8대. 이게 지금 철근의 다이아미터가 지금 뭔지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께서 철근의 직경을 복습하실 때 기입해 볼 것, 이렇게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기입해 볼 것, 괄호하고요, 이렇게 괄호하고 기입해 볼 것.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요 설계가 끝났는데, 나머지 부분도 요 표에 의해서, 요 표가 이제 뭐가 뭔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요런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요 다이어그램 상에다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칼럼 스트립, 그죠? 요거는 이제 미들 스트립. 어디요? 외부 스판에서. 그 다음에 외부 스판에서 부모먼트의 칼럼, 그리고 부모먼트의 미드. 쉽죠? 헷갈릴 게 없죠?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요거 볼까요? 내부 스판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내부 스판은 다 우리가 0.65 M0, 0.35 M0. 이게 뭐죠? 다 복습이에요. Total Statical Moment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칼럼 스트립, 요거는 미드 스트립 모멘트가 나왔죠. 그죠? 예, 여기다 모멘트를 기록하시는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아까 이걸 봤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안에는 칼럼 스트립 모멘트가 53.8, 미들 스트립 모멘트가 35.8. 그래서 요 공식을 가지고 똑같이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까요? 53.8, 35.8.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여기 와서 내부 경관의 중간대 35.8 나왔죠? 예, 내부 경관의 주열대 53.8, 그죠? 그렇게 해서 요 표는 좀 헷갈려요. 이게 뭐지? 근데 그림을 가서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 이제 좋죠? 요 그림을 그려놓고 꼼꼼하게 하나씩 잡고 설계를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설계하는 것도 요 딱 한 줄이죠, 그죠? 그래서 엑셀에다가 이거 딱 만들어 놓고, 또는 시험 볼 때는 엑셀을 쓸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설계할 때는 엑셀 얘기하는 거죠. 시험 볼 때는 요거 식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면은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겠죠. 중간대의 중간 스팬의 부모멘트를 설계하여라. 그러면요, 이게 중간대잖아요. 그죠? 중간대 이게 부모멘트죠. 여기 이제 칼럼 스트립이고 여기 미들 스트립이죠. 그죠? 요거 두 개 설계하는 거죠. 이걸 다 어떻게 내겠어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요 하나만 딱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중간대하고 주열대로 분리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다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는 하나만 딱 주든지, 요거 두 개 주든지, 요거 하나 주고, 요거 하나 주든지, 그죠? 그래서 요 공식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면 되는 거죠. 괜찮죠? 이해하셨죠? 예, 별로 어려움이 없죠? 전체적인 스토리만 잘 아시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하나 공부할게요. 우리가 슬라브 설계에서는 이제 나오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이제 기둥 설계를 배웠잖아요. 이제 기둥 설계에 추가되는 하중을 이제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게 기둥인데요. 여기 슬라브가
여기 슬라브하고 설계 조건이 달라요. 불균형 설계 조건이 생겼단 말이죠. 이 불균형 설계 조건은 이제 주로 이제 이 슬래브의 길이가 이거는 길고 얘는 짧고, 그래서 긴 놈을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고요, 짧은 놈을 이렇게 프라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통 이렇게 표시했을 때 얘가 길게 되면 하중도 뭐 다 동달아서 커지겠죠, 그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모멘트가, 여기 보세요, 모멘트가 이렇게 차이가 나죠. 여기는 큰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고요, 여기는 작은 모멘트가 이렇게 걸리는데, 자 보세요, 요 기둥을 기준으로 이 양쪽에 이 부모멘트가 다르죠, 그렇죠? 이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이 부모멘트가 달라요, 조금씩, 그죠? 조금 달라요. 우리가 요것을 불균형 모멘트라고 얘기합니다. unbalanced momen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자주 나와요. 슬라브 설계할 때 unbalanced moment가 나오는데, 이 unbalanced moment는 누가 지탱을 해줘야 될까요? 요 기둥이죠, 그죠? 요 기둥이 unbalanced moment를 지탱해 주는 겁니다. 한다, 그렇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밸런스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냥 쉽죠, 뭐. 이거 보세요. 이쪽 모멘트 계산해서 이쪽 모멘트를 빼면 되는 거죠, 그죠? 이쪽 모멘트는 어떻게 계산하죠? 여기 있잖아, 이 공식이 있잖아. 우리가 보통 M0 공식이 이거죠? 이거잖아요, 그죠? 여기다 이제 슬라브는 폭을 한 번 더 곱하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ln 슬라브 이렇게 한 번 더 곱하죠. 요거죠. 이쪽에 큰 쪽, 이 작은 쪽,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구한다. 언밸런스드 모멘트는요. 근데 요거 0.65는 뭐죠? 0.65는 우리가 맨날 배우는 거죠. 여기가 0.65 개수죠. 0.65의 M0 개수. 어떨 때 그렇습니까? 완전 고정일 때 그렇습니다. 그죠? 완전 고정일 때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0.65가 들어가고 이쪽에 큰 쪽에 모멘트 요거죠. 그렇죠? 설명 쉽게 잘 되고 있죠? 그렇죠? 요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요 빼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빼주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0.65 나누기 8 하면은 원래는 이제 0.081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슬라브도 뭐 일정 슬래브도 작지만은 작으나마 unbalanced 모멘트를 부담한다. 그죠? 부담한다는 얘기는 지탱한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0.081을 좀 줄여가지고 0.07로 써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래서 요 이제 모멘트를 우리가 계산할 때 여기 이제 칼럼에 들어가는 모멘트다. 그래서 얘가 또 이제 위에 반 아래 반 가고 그렇습니다. 얘가 또 반 나뉘는 거예요, 나중에. 굉장히 작을 수도 있고요, 이 모멘트는 클 수도 있는데 원칙은 이거다, 그죠? 원칙은 기둥이 언밸런스 모멘트를 지탱해 줘야 된다. 이게 원칙이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회사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런 원칙 얘기를 합니다. 너무 작아서 무시하더라도 원칙이다. 그래서 고려가 돼야 되지만 작아서 무시한다. 요 문장 하나가 여러분들의 신뢰성, 그죠? 확 높이죠. 조직 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 부분을 명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로 들어와서 보시면요. 이제 여기 지금 푸시는 예제는 이제 양쪽에 스팬이 이제 다 같은 경우입니다. 같은 경우니까 이제 다 상쇄가 되겠죠. 그렇죠? 같은 경우니까 좀 지우겠습니다. 아깝지만은 같은 경우니까 다 상쇄가 되고 요것만 남죠. 요것만 그죠? 요것만 다 상쇄가 되고 그죠? 그래서 오시면요. 요것만 남습니다. 가운데 거 0.5짜리. 그래서 30.2kN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반으로 나누죠. 그죠?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무시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이제 내부 경관에서는요. 내부 경관에서는 무시 가능하겠죠. 왜 그럴까요? 내부 경관은 뭐 슬라브 차이가 양쪽이 거의 같습니다. 한쪽이 길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이 내부 경관에서의 언밸런스드 모멘트는 작다 크다 작다 그렇죠. 그래서 내부 경관에 대해서는 무시가 가능합니다. 주로 이 언밸런스드 모멘트는요. 근데 외부에는요. 외부 기둥을 볼까요? 외부 기둥 이건 뭐 외부 자, 지웁시다. 이 펜이 생각처럼 직선으로 잘 안 가요. 이렇게 이제 외부 기둥은 이쪽에 이제 기둥이 없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기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이렇게 가면 이 자체가 언밸런스드 모멘트예요. 외부 경관에 대해서는 언밸런스드 모멘트가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외부 경관은요 무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로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요번 요 예제는요. 아주 간단한 예제죠. 간단한 예제인데 아주 알뜰하게 설명이 다 잘 됐습니다. 그렇죠? 이론부터 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시작 테이프는 잘 끄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온라인의 좋은 점이 계속 비디오를 듣는 거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았어요. 지난 학기에. 근데 이게 이제 수업에, 이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한 번 하고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생들이 좀 이 RC2 과목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물론 수업 시간에 다 이해가 갔지만서도 지금은 이제 계속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6월 21일까지는 이제 이 비디오가 플레이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트를 안 만들어 놓으면요, 이 또 플레이가 또 나중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노트를 잘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제 노트 작성을 해가지고요, 노트 작성된 거를 이제 학점에다 반영을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요새는 이제 자율학습이니까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하는 그런 이제 수업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